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첫 2차 전지 전고체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간 3만 톤 규모의 공장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 가동으로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 의원들이 새만금 신앙사수를 위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별 단식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의원이 대신하기도 해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가운데 앞으로 5년 안에 4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이같이 분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첫 2차 전지 전구체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간 3만 톤 규모의 공장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에코앤드림의 이번 공장 준공은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에코앤드림은 새만금 산단에서 2차 전지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에코앤드림 새만금 캠퍼스는 새만금 산단에서 처음으로 준공된 전구체 공장으로 2차 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4만 5천 평의 3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공장의 전구체는 하이니켈 NCM 전구체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앞으로 생산 능력을 10만 톤으로 늘려 2조 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청조 공장 5천 톤에서 우리 새만금 캠퍼스 3만 톤, 앞으로 10만 톤까지 늘린다고 그러니까 도전이 아니라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만금 캠퍼스 준공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2차 전지 시장을 국산화하고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우리 에코앤드림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해외에서 의존하던 2차 전지 전구체 국내 시장을 기술 내재화를 통해 국산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전구체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에코앤드림. 전구체 글로벌 시장에서 새만금 캠퍼스 준공을 계기로 국내 기술력 경쟁력을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에 국한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전북 홀대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이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해수부 차관과 전문가 20여 명 등 7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신항무역항 지정과 군산항 신항의 단일항만 운영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 귀금속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귀금속 제조업 협동조합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합은 온 오프라인 판로 개척, 원자재 공동구입,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 단체로 나뉘어 운영됐던 지역 귀금속 업체들은 그동안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도내 원도심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도교육청은 원도심 학교에 대해 지난해 3,090만 원에서 올해 3,2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원도심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편성 기준을 27명에서 25명으로 완화했습니다. 도내 원도심 학교는 군산과 익산 등 도내 초중학교 52곳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육아기 공무원 주 4일 근무제에 2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 신청을 마친 공무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도청 공무원 296명 가운데 202명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민간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산 시의원들이 새만금 신앙 사수를 위한 릴레이 단식을 열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의원이 대신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청 앞 광장입니다. 보름 넘게 하얀 천막에서 새만금 신앙사수를 위한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이 건강악화로 일주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이틀씩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이틀 단식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만과 관련해서 어쨌든 군산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일인데 굽는 거가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표현에 있어서 시민들 눈에 너무 맞지 않는 거. 이틀 동안 하는 것은 단식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좋은 간헐적 단식이나 웰빙 단식이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단식하던 A모 의원이 교회 간다는 이유로 1시간 반가량을 B모 의원이 대신하면서 의원 사이에서는 따가운 시선도 나옵니다. 그 의원총회에서 2박 3일 피로 많으면 6끼를 지금 단식을 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단식 농성이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 김관영 지사에게 자문위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농성은 도청이 아닌 시청이고 도의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2, 3일씩 릴레이 단식 하면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조롱거리다. 우리 보통 체질 개선한다고서나 단식원 들어가면 뭐 4일씩 5일씩 단식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려면은 도지사한테 우리가 전하는 거니까 도청 앞에서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고원들은 대체 못하는 거냐. 사실 고원들이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지난 2일부터 릴레이 단식에 참여한 의원은 8명. 한두 명이 이틀씩 동참하고 있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치쇼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새만금 신앙 사수를 위한 시의원들의 단식. 여론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50대 민원인이 군산시청 공무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쯤 해망동 자신의 소유 건물 앞에서 공무원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복구를 요구하면서 B씨가 이날 현장 확인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30분쯤 군산 나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음식물을 조리하다 자리를 비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도내 장기기증 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기증을 희망한 도민은 2만 4천여 명입니다. 장기기증 희망자는 도내 60개 문화체육시설 등을 별도의 사용료나 등록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 남중동 광신 프로그레스 분양 입주자들이 오늘 임대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가졌습니다. 분양 입주자 30여 명은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사전 논의 없는 일반적인 임대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재산 손실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업체의 임대 전환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박종대 강경숙 등 시의원과 익산시 건설국 업체들은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임대 전환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농작업 관련 중대재해로 도내에서 사업주 1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5인 이상 농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집계 결과 도내에서는 축사지붕의 슬레이트를 교체하던 직원 1명이 추락해 숨져 사업주 1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명이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농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이 시행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발생한 신생아가 의료진 협업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쳐 생명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군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A군이 출생 직후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원광대병원은 지난달 24일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팀 등 의료진 협업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현재 A군은 건강을 회복해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 등 도내 시군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폐건물로 방치된 학교는 민원 발생 등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하는데요. 도의회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불과 5년 후면 도내 학교의 40%가 사라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1911년에 문을 연 익산 용안초등학교. 지금까지 배출된 졸업생은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이 적어 전학년에 걸쳐 7학급만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아예 신입생조차 없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100년이 넘은 역사를 뒤로한 채 폐교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위기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도 여기 이 학기 출신 내가 여기 이 학기 내가 46인데 몰라 우리 하나도 못해. 큰일 났네. 전북 자치도의회는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 수립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 도내 초중고교는 758곳이지만 5년 뒤인 2029년이면 40%가 줄어든 457곳만 살아남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5년 후 도내 학령 인구는 현재 17만 8천여 명에서 33%가 감소한 12만여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군산 계하도초와 신시도초, 김제 심창초 등 8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익산 용안초와 남원 금지동초, 완주 간중초 등 30개 학교는 신입생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현재 도내 교원은 17,822명, 폐교 증가로 5년 후 필요 교원은 지금보다 36%가 줄어든 11,489명으로 수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폐교 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태 체험장이나 수목 식재장, 농촌 유학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폐교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적인 그 사업을 가지고 하게 됐을 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제 진행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쪽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과 5년 후면 농어촌과 구도심 학교부터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뚜렷한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은 탓에 교육 현장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 벼논에 대한 공동방제가 확대됩니다. 군산시는 공동방제를 지난해 2개면에서 올해는 6개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방제 확대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군산 쌀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계획이 수립될 전망입니다. 최재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가 오늘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시행, 업무 위탁과 홍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 도시재생 지역에 대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가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수익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익산시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익산 백제왕궁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미술관 주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5월 한 달간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백제 역사를 활용한 3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6차례 운영되고 가족과 젊은 세대 등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전북도의 금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와 2금고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금고를 나눠 운영하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1금고와 2금고의 평균 잔액이 큰 차이를 보여 협력 사업비의 경우 2금고가 큰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완주, 김제에 걸쳐 있는 모악산에 등산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5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께 모악산 정상 근처의 천이람 인근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께 A씨 가족으로부터 오전에 모악산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평소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등산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수천만 원을 챙긴 부부가 처음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 형사부는 특수폭행 및 노동력 착취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범행 당시 이들 부부는 피해자를 농기구, 헬멧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합의 여부를 살피는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 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쌍벌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 영어조합 3개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양만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려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역위원장 7명을 선정했습니다. 익산은 이명택 전 시의원이, 군산은 이주연 전 전북지방조달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위원장은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도내 전체 선거구에 걸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며 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원광대가 지역 특성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개발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참여 학생은 1인당 1,200만 원의 취업연계 지원금을 받고 기업은 전문 산업 인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원광대는 자동차 부품과 전장기술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정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푸른숲 정원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푸른익산 가꾸기 운동본부는 수강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에서 개강식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좌는 정원 설계와 실내 정원 분야 등이 있으며 수강 완료 후 시험을 통과하면 정원 디자이너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군산시가 보건소장 공개 모집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개방형 4호 보건소장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한 1차 공모에 1명만 지원한 데 따른 겁니다. 시는 이번 재공고에서도 추가 후보자가 없을 경우 기존 공모 때 지원한 후보자를 놓고 심사를 벌여 최종 합격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중독 예방 서포터즈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는 4대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지역사회 내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군산문화 배달 선정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시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평가단으로 선정되면 군산 문화배달 사업의 주요 행사 및 사업 등을 직접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 군산은 12도, 익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2도에서 14도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7도까지 오르며 봄 날씨가 이어지고 이번 주 일요일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17도로 따뜻하며 일요일엔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